자유한국당이 오늘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제목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동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등 문 대통령의 각종 공약을 간신들이 가져온 투명 옷에 비유하며 문 대통령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속옷만 입은 채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외교, 인사를 다 망쳤다며 조국 전 장관 캐릭터는 수갑까지 찬 채 등장하는데요.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입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을 해야 될 것인가, 늘 달아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도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만화 패러디 만화를 만들었는데, 김근희 기자, 내용 아마 저희들이 이제 풀로 다 보여드리면 시청자가 이해하기 더 쉽긴 할 텐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좀 내용을 또 축약을 해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할아버지가 이 욕심에 눈먼 임금님이 있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 말만 듣고 투명한 안보 자켓, 또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입은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옷들을 구해오셨소. 이것은 안보 자켓으로 이것만 입으시면 나라의 안보가 탄탄해져 다른 나라의 침략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입으시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한번 입어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임금님이 빨개 보셨대요. 임금님이 빨개 보셨대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다니. 임금은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아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단다. 이 정말 바보 같지? 바보다 바보. 저는 나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김근희 기자, 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동화 내용이 어떤 거죠? 원래 원본은?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다라고 하면서 이 임금님이 실제 옷을 입은 줄 알고 나갔는데 이 벌거벗은 상태여서 이제 놀림감이 된 것 같은 바보 그런 임금이다 만화였죠.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한국당에서 공개한 영상은 지금 문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예. 다만 그 수위에 있어서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바보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또한 이 투명하다라는 표현을 쓴 점 그리고 이 각종 대사 부분들이 다소 좀 수위가 높습니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이 이름을 비하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도 있고요. 예.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이 수갑을 찬 것 같은 캐릭터 이미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화에서도 그 바보라고 비판하는 그 주체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바보 이렇게 놀리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엉망인데 문재인 대통령만 참모들에게 속아서 잘 정책을, 경제 정책도 그렇고 대북 정책도 그렇고 그런 것들 잘 하고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이 대통령이다. 이거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는 형태로 영상이 만들어졌다. 네. 요정 기자,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 민주당도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내용으로 소재를 만든 이 만화 영상을 대체 누구를 보라고 만든 것이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면 인격 침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국민 모독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 대변인도 똑같이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이 청와대 공식적으로 입장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은 건 아니지만 이 결국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희망, 상생,
협치의 모습일 것이다 라면서요. 예. 그거는 청와대에도 해당할 거고 여야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는 그림으로 인해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일인지 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대를 깎아서 드높이는 게 우리 정치의 수준인가? 청와대의 공식 논평이 나왔군요. 앞서 민주당의 논평도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깃털처럼 가볍고 감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국민들 인상만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모욕의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모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화에 비유해서 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전시회를 좀 가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이런 질이 떨어진다,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한국당에 제기될 때마다 한국당 쪽에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표창원 의원이 주관했던 이 전시회 논란입니다. 당시 논란이 된 건 이 에드와르 마느의 패러디 작품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고요. 옆에 이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최순실 씨가 서 있고 뒤에는 이제 가라앉는 세월호의 모습이 담긴 이 패러디 그림이 당시 표창원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렸던 한 전시회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질 낮은 성희롱이라면서 당장 징계하라고 거세게 항의를 한 바 있고요. 결국에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을 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작품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그림이 국회에 걸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창원 의원도 사과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이탈리아화가 조르조네의 작품 잠자는 비너스인데 얼굴만 이렇게 좀 바꾸고 내용만 좀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 패러디한 겁니다. 당시에 표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총선 불출마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풍자 작품을 봤다.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이런 풍자, 이 벌거벗은 임금님 풍자는 그러면 이것도 예술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넘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예술하고 품위하고는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의 누드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비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죠. 그리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도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얼마나 재밌어요. 우상을 믿고 그 위선 속에 살던 임금님이 빨가벗고 시중에 나갔다가 꼬마들한테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하니까 망신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우화인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저는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당이. 근데 다만 품위가 있어야지, 품위. 근데 용어가 너무 막 문재앙이라든지 뭐 시중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를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뭐 재앙이라든지 뭐 빨가벗은 모습이라든지 또 조국 장관의 수갑찬 모습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모이고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다 중 53% 잘못한다 중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8%밖에 안 돼요. 53% 중에 한 8, 90%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지금 62% 갤럽 조사입니다. 김정은 비호감도하고 똑같아요. 그게 언제 갤럽 조사죠? 지난주에 나왔던 10월 달에 조사한 게 이달 조사에 그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왜냐?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불만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밥을 떠먹여줬으면 그걸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자꾸 토해내고 있어요. 이게 품위 없는 행동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빨리 광장에 민원을 수렴해서 성숙한 정치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준 높은
자꾸 우화나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고 하면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도 똑같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지도자들은 정말 반사이익만 노리지 말고 정말 뭔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갤럽 조사는 언제 것인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요. 뭐 시간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윤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좀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데 확인을 해서 뭐 다시 시간 되는 대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황교안 대표가 인형극 캐릭터를 또 직접 연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현장에서 이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을 틀기 전에 인형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강아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 강아지 캐릭터 역할을 맡아서 예. 손으로 인형극을 했거든요. 그 모습 어땠는지 직접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만큼은 언제나 정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만 해야 한다. 막막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도 이런 멋진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아우, 덕구야, 조용히 좀 해. 강아지 덕구는 황교안 대표님이 직접 연기해 주셨는데요. 네, 다른 팬분들도 앞으로 나와. 네, 황교안 대표는 예. 해당 인형극이 끝나고 나서 강아지 역할을 맡았던 것이 자신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또 이런 시도는 우리 정당이 최초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좋은 정책을 잘 만들고도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개 인형 끌고 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예. 이 강아지 캐릭터를 들고 행사장에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 제작 발표에서도 한 참석자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저 강아지를 가지고 대박이 났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도 이 캐릭터를 공식 장소에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황 대표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오늘 토론회에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당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조국 전 장관 낙마와 관련해서 TF팀 위원들에게 표창장도 줬고 상금, 상품권 50만 원씩 줬는데 이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늘 드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뭐 보좌진과 밥 한 끼 드시라는 그런 표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늘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낙마시킨 장관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미루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킨 의원들을 격려하는 표창을 줬는데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 보좌진들하고 밥 한 끼 드시라는 그런 표창이었고요. 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장관 낙마를 목표로 했다는 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누구를 끌어내려야 받는 표창장을 교육 현장에서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런 논평이 나왔군요. 김태일 기자. 자,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보수 유튜버들을 불러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딱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유튜버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유튜버들에게 뭐랬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킨 거는 첫 번째가 국민의힘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유튜버였다 이렇게 추켜셨는데 이 한국당이 투쟁하는 곳마다 유튜브 방송이 있었고 이 유튜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려줬고 여기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가 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의 힘이 컸다. 이렇게 하면서 추켜 세웠는데 방금 얘기한 이제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표창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당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또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렇죠?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다. 네, 점수를 매겼는데 예. F학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촛불 집회를 예를 들었는데 예. 이 서초동에는 과거에 이제 쇠고기 반대 집회 등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나왔고 예. 광화문에는 평생 이 집회가 처음인 분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번에 분노한 거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는 F학점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율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30% 이하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윤영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정당들 호감도 인용한 기사는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이고요. 인용이 됐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10월 둘째 주에 조사한 겁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한 것이고요. 여길 보니까 한국당이 62%, 그러니까 호감이 안 간다는 응답이 62%, 바른미래당이 56%, 뭐 더불어민주당이 47%, 이제 그걸 인용하시는 거죠. 예, 예. 10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였고요. 김태일 기자 얘기를 좀 이어받아서요.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짜게 점수를 매겼지만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40.6%로 다시 40% 회복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떨어져서 32.2%.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7% 좀 올랐고요. 나 원내대표의 얘기와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이제 그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이 조사 결과는 그와 좀 다르게 좀 나왔습니다. 글쎄요. 예, 뭐 하나의 여론조사가 모든 걸 다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없어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되고 또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점도 여러 지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이제 쭉 우리 기자들이 얘기했던 벌거벗은 임금님 패러디 영상 또 표창장 논란이 있는데 사과하기보다는 아니 뭐 이게 밥 한 그릇 먹으라고 준 거다라는 것 등 또 여론조사와는 정 반대되는 해석으로 지지율 평가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 광화문의 조국 사퇴 집회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문제 이의 제기하는 분은 많은데 대충 트렌드는 저는 그건 봐야 된다고 봐요. 트렌드까지가 우리 무시할 수 없으니까. 조국 퇴진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광장에 모인 국민들 또 이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그거하고 자유한국당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인적 쇄신할 것인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때 폭행 여기에 업무집행 방해 연루된 의원들한테 공천 때 가산점을 준다. 이거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또 조국 퇴진할 때 각 자유민주당 그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들이 잘했다고 또 50만 원씩 상품권 준 거. 그럼 국민들이 고생한 건데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냔 말이에요. 꼭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시상식을 하려면은 거기서 원외 인사들이나 보좌관이나 밑에 고생한 사람들 해야지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논아 먹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저는 불만이 여론조사에 투영됐다 봐서 자유한국당은 진짜 이걸 칭찬하고 격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좀 민심을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